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저희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현금 입출금 혹은 송금, 통장 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를 자동화 기기가 도와주는 말 그대로 기계죠. 은행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이나 주말 이럴 또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은행 점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이 기기마저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6462님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거의 이 기능입니다.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예. 현금 자동 입출금 아빠, 현금 자동 입출금 엄마, 이런 식으로. 2709님도 저희 애들은 저를 이걸로 생각하고 있네요.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옵니다. 라고. 근데 사실 필요할 때라도 전화를 해주는 게 다행이죠. 예.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돈이라도 달라고 할 때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112님은 편의점에서는 수수료가 붙는데 그래도 가까이 이용 가능해서 종종 이용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248님, 와이프가 은행원 막내 시절에 연휴 때마다 자진해서 같이 이곳에 청소하러 갔었는데 이것마저 줄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900님, 어제 이 기기 위에서 휴대전화 2개나 봤어요. 현금만 챙기지 말고 소지품도 잘 챙기시길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예, 그러게. 이 기기 위에다가 소지품 놓고 가시면 안 되죠. 그냥 그 카드 꽂아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조심하십시오. 2900님, 휴대전화 2개나 보셨다고 하는데 2900님 휴대전화가 지금 3개가 돼 있는 건 아니겠죠? 찾아주셨겠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구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동구매?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자주 하시던데, 옷, 식품, 각종 이용권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공동구매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즘에 SNS, 카페 이런 거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동 구매가 잘못하면 공동 피해가 될 수 있어서 또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삼정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변호사님도 혹시 공구 좀 하십니까? 공구요. 제가 이렇게 좀 유익 있게 보긴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 네, 상담을 합니다. 법률 대응 이런 걸로. 최근에 보니까 상품권 사기가 벌어졌는데 그 규모가 142억 원. 이거 한 맘카페 운영자가 이런 짓 저질렀다고요? 이 맘카페는요, 무려 회원이 15,000명이 넘었어요. 예.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 운영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일단 수익률을 30%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상품권 사기를 이 맘카페에서 저지른 겁니다. 처음에는요, 유아용품, 가전제품 실제로 싸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을 나서 이용자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을 10만 원을 내면 내가 13만 원어치를 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하고 상품권 받고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수천만 원 이상 한꺼번에 구매하면 명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골드바를 주겠다, 이러면서 큰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크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5억 원이 넘는 상품권 구매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품권 돌려받지 못했고 이 부분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142억 원이라는 사기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4,400억 원대 사기 그렇습니다. 사건도 있어요. 4,400억 원? 이거는 일단 여기에 공모한 일당들 숫자만 한 10명이 넘고요. 이 사람들이 운영한 공동 구매 사이트도 1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4,400억 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주 소소한 걸 파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기저귀,
기저귀도 사실 제값 주고 사려면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비싸죠. 반값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반값에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판매를 했냐.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먼저 이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나중에 이 돈을 붙인 사람들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이런 사이트 운영할 때 사실상 법인 같은 걸 세워놓고 개인이 책임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이 은닉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그 과정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금원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내가 실제로 돈을 이체한 내역,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고소장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적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고 계획적으로 사기 규모를 좀 네. 불리려고 했던 건지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일단 이들은 이제 완전 사기 집단이었던 그렇죠. 거고 예. 생활 속에서의 법률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입한 뒤에 환불이나 교환이 안 돼서 조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실제로 그렇게 SNS 등에 올려놓은 판매업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 근데 정자상거래법 17조 1항을 보면요. 심지어 단순 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단순 변심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에만 하신다면 교환 환불이 전부 가능한데 문제는 이 SNS에서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전자상거래법의 이 규정을 받는 이 통신판매업 등록을 아예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홈페이지 하단이라든지 이용 약관 꼭 따져봐야 될 테고요. 특히 이제 공동구매로 이제 먹을거리를 사시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 환불이라는 교환. 일단은 음식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교환 환불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음식이란 특성이 있고 한번 개봉을 하면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예 내가 열면 교환 환불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 물건과는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판매업자가 개봉 시 교환 환불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안내 문구를 써놓지 않았다면요. 교환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교환 환불 하기 전에 실제로 음식은 먹어봐야 알잖아요. 네. 이게 정말 이상한지 아닌지. 그래서 샘플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샘플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개봉 시에 교환 환불 불가하다는 명시적인 문구도 적어놓지 않았다면 개봉을 하셨더라도 교환을 하시거나 환불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배송비입니다. 배송비. 요즘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좀 사례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죠. 단순 변심도 7일 이내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랑 제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랑 배송비 부담 여부가 좀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단순 변심이라고 하더라도 7일 내는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이때 교환 환불하려면 직접 가지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 배송비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정작 받아봤더니 이거 광고랑 너무 다르다. 기능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그리고 광고와도 뭐 색감이나 기능, 모양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이 판매업자의 어떤 책임으로 교환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경우에 택배비, 배송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변심일 때는 개인이 부담하고 제품에 문제 있을 때는 판매자가 그 택배비를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은 분들이 SNS 네. 같은 걸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판매자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것도 비밀 댓글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DM이라고 하는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수 없게끔.
이거는 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걸까? 이게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아주 명시적으로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미정인 상품들도 있어요. 그럴 땐 시가라고라도 써놓잖아요. 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가격이 미결정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도 소비자에게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세요. 비밀 댓글 해주세요.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는데 쪽지 그렇죠. 드렸습니다. 네.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을 아주 쬐끄맣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거나 알리지 않거나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뭐 표시광고법 잘 준수하면서 판매하는 거라면 좀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판매자가 뭐 예를 들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 네. 피부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이거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살이 많이 빠진다. 이런 과장 광고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넘었다. 상당성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면 사기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상품의 특성상 다소간의 과장, 허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너무 다르다. 이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올 초에 20만 그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요. 가짜 드라이기를 판매했어요. 어떤 식으로 판매했냐면 이게 굉장히 고가의 드라이기입니다.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정품이고 병행 수입으로 30만 원에 내가 팔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냐면 정품 등록번호도 베껴서 판매를 했어요. 이게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네. 소비자들에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진짜 제품이 싸게 판매되는 줄 알고 샀는데 완전히 가짜 제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중개 역할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살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런 SNS나 플랫폼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특히 SNS 마켓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다수인데요. 예. 일단 전자상거래법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책임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플랫폼 업체들에선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더 큰 문제는 해외 플랫폼 사이트들입니다. 국내법에 어떤 힘이 제대로 미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플랫폼 업체들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물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네. 보고 공동구매하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 그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 장윤미 변호사 통해서 공동구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러 가보죠. 일본이 올여름 무렵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오늘부터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현지 민방 후쿠시마 TV가 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14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